자, 이번엔 미국 증시 핫한 이슈들, 핫한 종목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LS증권의 황산의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주말 잘 보내셨을까요? 네, 못 보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주말 동안 뉴스들도 많이 쏟아지고 사실 맞습니다.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증시 투자 심리도 좀 많이 위축된 걸로 보이는데 우선 한 줄 평 먼저 남겨주실까요? 네, 지금 현재 시장을 한 줄 평으로 정리해 보자면은 전쟁의 불확실성과 피해가 가시화되는 구간이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관심은 이제 전쟁의 시작과 이벤트를 넘어서 매크로적인 피해 양상이나 비용단의 그런 압박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더해 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쟁 이전에도 이미 부진한 매크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들과 함께 복합적으로 좀 증시를 압박하는 양상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단에서 다우나 러셀과 같은 좀 중소형주 중심의 압박이 강하게 부여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변동성이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번 주는 안전벨트에 꽉 매시고 변동성에 대비하는 게 좋아 보일 듯하고요. 자, 그럼 시장에 주목을 받는 이슈들 바로 체크해 보시죠.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입니다. 세 가지 토픽이 올라와져 있는데요. 길어지고 있는 이란 전쟁,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상태죠. 여기 또 중동 데이터 센터가 위태롭다라는 소식과 함께 고용 쇼크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란 사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얘기했었던 거는 4에서 6주 안에 끝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이게 생각보다 더 길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장기화 국면이 언제까지 좀 지속이 될까요? 네, 저희도 일단 최소한은 한 달에서 세 달 가량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작년 6월이었죠. 이란의 핵시설 공습과는 다른 점은 역시나 트럼프 정부가 초기에 제시한 목표 자체가 정권에 대한 교체라던가 그렇죠. 붕괴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성과 없이 해당 사태가 종료된다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도 어쩌면 불법적이라 할 수 있는 이런 전쟁의 시작을 해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성과 없는 종료는 없을 것이다. 뭔가 약간 명분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좀 장기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 관전 포인트가 뭐냐면은 트럼프가 지금의 시점이 협상력이 떨어진 시점에서 또 다른 협상력을 추구하기 위한 행동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 전의 이벤트, 즉 관세 위법 이벤트가 발생한 이후부터 트럼프 정부는 관세 환급이라던가 아니면은 대미 투자에 대한 철회, 압박을 받아왔었습니다. 하지만 마침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서 네. 다시 에너지 패권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협상력이 올라가는 국면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4월 초에 있는 미중 정상회담과 여러 이벤트들을 바라봤었을 때는 그 이벤트들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노이즈가 지속이 되면서 미국의 협상력, 즉 LNG나 원유 중심의 특히나 유럽이나 일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요. 미국의 그렇죠. 에너지를. 예. 그리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손발이 다 끊겨 있는 상황 속에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 미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은 협상력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뭔가 있습니다. 에너지 패권이 확실히 더 부각되긴 하겠네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없이도 하나의 대미 투자라던가 이런 것들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이고요. 또 중국과 얘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반도체라던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관세라는 무기가 없다면은 협상의 카드가 없어지는 상황인데 또 하나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하면서 적어도 협상력이 필요하기 한 시점까지는 이러한 이란발 불확실성은 이어질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AI 기업들의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기술주들이 좀 지난주도 그렇고 많이 눌린 상태입니다. 이렇게 중동 대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AI 투자는 좀 괜찮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조금은 혼란기, 즉 피해가 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중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이 아시진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저도 최근에 알았지만은 AI 투자의 허브이자 네. 가장 최신의 또 가장 많은 AI 적용이 된 그런 국가입니다. 특히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최근 한 10년간 AI 투자가 그래서 상위 8개 기업, 8개 국가 안에 들어가는 그런 국가고요. 중동 전체를 합쳐보면은 영국이랑 비슷한 규모의 AI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데이터 센터 위기라는 게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이제 그쪽이 타격받을 수 있어서 그런 거군요. 맞습니다. 이미 깔려있는 인프라도 있고요. 또 이제 작년에 트럼프가 중동에서 따내온 그런 수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 3조 달러 규모의 수주가 있는데 거기에 대부분이 다 AI 투자이고 빅테크들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AI 투자를 다 유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많은 건설 현장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 딜레이가 되고 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거기에 공급이 되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 반도체라던가 AI 인프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생각을 하게 수밖에 없고요. 현재 반도체의 주문이라던가 아니면은 AI 인프라들이 이러한 수요를 기반으로 계상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하나의 그런 밸류체인 단에서의 공급이 아, 어그러지면은 약간 나비 효과 같은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군요. 밑단에서의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의 혼란 역시도 당연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 보고 있고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AWS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실제로 파괴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3개 정도가 파괴가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중동에 대한 AI 투자를 꺼리게 하는 요인 중에 한 개입니다. 예. 즉 앞서 말씀드렸던 건설 이런 거 외에도 돈의 흐름 역시도 조금은 아, 멈칫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중동이 AI 투자의 중심에 있거든요. 뭐 저희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서도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G42라는 그런 투자 주체가 그 좀 핵심 역할을 하면서 그렇죠. 좀 AI 투자의 그런 어쩌면 순환 투자라고 하기는 하지만은 그러한 투자의 흐름을 아, 좀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약간은 조금은 돈의 경색 또한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오라클이 실적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사실 AI 거품론 항상 그 도마 위에 맞습니다. 올라와 있던 기업이었는데 최근에 또 이 대규모 감원 소식까지 나온 상태거든요. 오라클 실적은 좀 잘 나와줄 수 있을까요? 오라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이 얼마나 나오냐라기보다는 오라클이 가지고 있는 현금부터 시작해서 이들이 어떤 식으로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될 것이며 네. 사실 내러티브가 더 중요하다고 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중동발의 이슈 역시도 리스크를 대변하고 있는 비용에 대한 압박이고요. 아, 뭐 미국의 금리 역시도 빅테크들의 또는 오라클 같은 기업의 투자에 대한 비용이고 그렇죠. 반도체 가격의 상승 역시도 자재 소재에 대한 그런 원자재에 대한 또는 자본재, 중간재에 대한 비용이거든요. 그런 비용들의 압박이 강해지는 지금 시점인데 오라클이 이러한 비용들을 어떻게 탈피할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돈을 어떻게 버냐라는 부분들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은 당장은 이렇게 어떤 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어떤 식으로 현재의 투자를 이어갈 수 있을지 또 상업펀드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네. 상업펀드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 역시도 논란도 많이 맞습니다. 있었죠. 분명히 예. 질문을 할 거거든요. 그렇죠. 컨퍼런스 콜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질문을 할 건데 이런 네. 부분들을 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가 어, 좀 관전 포인트지 않을까. CEO가 보고 말을 있습니다. 좀 잘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자, 오라클에 대한 전망까지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라클 같은 경우는 이제 현지 시간 화요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고용 시장에 대한 얘기를 나눠 봐야 되겠죠. 지난주에 고용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이게 투자자분들도 좀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예상치를 그냥 밑돈 게 아니라 아예 이제 마이너스 영역으로 빠져가지고 9만 2천 명 감소했다라고 하는데 미국 고용 시장 괜찮은 게 맞을까요?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지금 음. 환경 자체가 상당히 타이트하고 또 과거에 저희가 안도했던 뭐 직전 2개월의 수치 역시도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시장이 예상했던 것 대비해서는 조금은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네. 사실 그 주에 발표됐었던 ADP 같은 경우에도 괜찮게 나와줘서 맞습니다. 뭐 고용 이 정도면 나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뭐 쇼크, 깜짝 감소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아마 이제 이유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네.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인 이슈인데 미국의 좀 제일 큰 최대 규모의 비영리 의료 기구인 카이저 퍼머넌트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아, 이 부분이 3만 명 정도 규모가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가 이 정도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흐름은 바로 AI 대체의 흐름인데 이거는 이건 뭐 조금은 계속 얘기 나오고 맞습니다. 있는 거죠. 고착화되어 있는 흐름이고 IT 부분에서 약 10,000명 네. 정도가 감축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조금은 큰 흐름의 위축이고 또 이제 1, 2월에 미 전역을 타격했던 한파가 또 있습니다. 예, 심각했었죠. 이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물론 단기적인 충격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한 지표이기 때문에 뭐 한파나 네. 앞서 얘기했었던 파업 같은 건 좀 금방 뭐 좀 맞습니다. 예, 네. 넘어갈 이슈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은 좀 안도 요인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아무래도 전반적인 지금 미국의 경기나 아니면은 또 전쟁과 이런 여러 가지 네. 불확실성을 고려하면은 미국이 경제적인 동력을 넣기는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또 지금 전쟁 같은 경우 또 AI 투자에 따른 반도체, 칩플레이션 같은 부분들은
고용이 안 좋더라도 연준의 그런 통화 정책을 더 비싸게 가져가기 힘든 네. 그런 환경이잖아요. 도비시라고 하면 비둘기파적인 좀 맞습니다. 완화적인 네. 스탠스로 만들기 힘든 그런 얘기인 거죠. 물가 압박이 강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고려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제약적인 환경 속에서의 고용 위축은 시장의 불확실성이나 또는 증시로 보자면은 다우나 러셀과 같은 경기에 민감한 영역들의 하락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보고 있습니다. 뭐 평소라면은 뭐 고용 쇼크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작은 악재에도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난주에 급등했던 기업들이 있었죠. 마벨 테크놀로지. 대단합니다. 사실 이 맞습니다. 기업은 뭐 실적 발표할 때마다 주가도 좀 잘 가주는 것 같은데 마벨 테크놀로지 어닝 서프라이즈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인 것 같고요. 마벨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의 위치상 이런 기업들이 잘 나가는 것은 결국에는 빅테크들이나 AI 투자에 딴에서의 또 다른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GPU서부터 NPU 그리고 메모리로 넘어오는 그런 사이클의 그 다음 스테이지라고 보고 있고요. 한마디로 AI 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느끼고 그런 부분들이 뭐 아식스라던가 이런 또는 전력 또는 가격 그리고 성능을 최적화하는 흐름이거든요. 그런 네. 흐름 단에서의 마벨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의 수요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고요. 인터체인지 네. 부분은 어떤가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기존 인프라를 유지한 채로 조금은 효율화를 시키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투자 비용의 압박을 받는 기업들이 좀 활로를 찾기 위해서 또 이제 이런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GPU 대비해서 메모리 가격이 낮은 상황이었거든요. 과거에는. 그 갭이 큰 만큼 메모리의 가격이나 또는 주가나 이익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았었습니다. 이렇게 인터체인지나 아니면은 뭐 아식스에 대한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 역시도 현재까지는 또 GPU라던가 메모리만큼의 그러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올라갈 룸이 충분한 그 종목이고 사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조금은 마벨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의 비중을 늘리거나 좀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네. 지난주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조금 더 오를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다. 맞습니다. 예. 작년 9월에 그때부터 메모리 랠리가 시작되었고 그렇죠. 그때 잘 나갔던 기업들이 마이크론이라던가 뭐 시게이트 국내 역시도 이제 반도체 양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이 랠리가 시작이 되고 지금까지 이어왔던 거를 본다면은 AI 투자 사이클이라는 큰 장기의 흐름에서 새로운 수혜주가 등장했다라는 부분들은 네. 모멘텀의 지속성이 상당히 긴 이벤트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단에서 마벨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은 충분히 주목해도 좋을 만한 그런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도 긍정적으로 제시해 주신 점, 마벨 테크놀로지 기억해 두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래도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사모 대출 쪽이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처음에는 뭐 블루아울로 시작했다가 지금 이제 뭐 다른 이제 기업들까지 좀 번지고 있는 것 같은데 블랙록 쪽에서 또 이슈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블랙록이라는 기업의 상징성 또는 이제 블랙록이라는 것은 미국의 연금을 운용하기도 하고요. 네. 뭐 KKR이든 뱅가드와 함께 뭐 세계 최대 미국의- 자산운용사 맞습니다. 다양한 타이틀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주식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그렇죠. 종목 예, 중에 한 맞습니다. 개인데 이러한 종목이 급락이 나왔다는 건 사실 좋은 이슈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들이 민간 기업들의 레버리지를 지탱하고 있던 사모 신용에 대한 그런 우려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은 조금은 이제 시장에서는 아직 반영하고 있지 않은 시스템 리스크, 즉 시스템의 붕괴에 대한 리스크도 충분히 우리의 또 하나의 리스크로 부각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시사하고 있고요. 관건은 결국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감당 가능합니다. 네. 왜냐하면 리스크의 규모 자체가 아직까지는 뭐 10억 달러 이내에 발생을 하고 있고 이번에 환매가 발생했던 부분들 역시도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그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이 지금 상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아니면은 규제를 보자면은 충분히 이러한 사태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SVB 사태와 같이 미국 상업은행들의 유동성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상업펀드에 대한 타이트함, 대출에 대한 제약들이 조금씩 강화되고 그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다시 한번 또 다른 상업펀드의 신용대출에 대한 또는 사모 신용에 대한 그러한 환매라던가 그런 시스템 리스크를 불러일으키게 된다면은 이게 더 걷잡을 수 없게 폭풍, 발생할 예.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당장은 조금은 이제 규모 자체가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아. 있고 만약에 트럼프 정부가 이러한 사모펀드의 흔들림, 불확실성을 비미로 잡아서 규제 완화라던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면은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투자에 대한 유동성 확대라던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사무 대출 시장에 대한 진단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LS증권의 황산혜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